안녕하세요. 물리 김현환입니다. 오늘은 59회 22년 59회 물리 기출문제를 좀 같이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 1번 문제 보시면 얘는 메인이 되는 이제 주제는 비등속 원운동과 외력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을 해서 문항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주요한 조건으로 요 수직항력 A하고 B점에서의 수직항력 B가 2대1이 된다라는 요 부분을 이용하셔가지고 쭉 흘러가듯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가급적 이제 기온 하나로 표시하는 게 좋으니까 A 지점에서의 수직항력을 뭐 2n으로 두자면 B 지점에서 수직항력은 n이 되겠죠. 크게 2분의 1이니까. 뭐 추가적으로 물체 작용하는 힘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중력도 각 지점에서 연직 아랫방향으로. 그러면 1차적으로는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구심력 R분의 mv제곱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원 중심 방향, 구심 방향을 향하는 R자임이 2n이기 때문에 2n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죠. 그 다음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구심 방향으로 작용한 R자임이 수직항력과 중력의 합, 얘가 구심력으로 작용.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 이제 계속 보존이 되니까 그럼 A하고 B점에 요 운동 에너지 차이값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값에 해당이 되겠죠. 그거는 mg r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때 이제 당연히 뭐 운동 에너지에 대한 표현은 2분의 1 mv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럼 앞에 이 두 식으로부터 특히 이제 구심력 같은 경우는 이 자리 때문에 운동 에너지하고 엮어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2분의 1 mv제곱 차이값에 해당하는 값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거를 빼가지고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요 n-mg의 2분의 1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n의 값이 3mgr로 등장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해야 되는 거는 h를 구해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럼 최초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이었고 요게 A 또는 B점의 역학적 에너지. 근데 시기 조금이나마 짧은 게 A니까 A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점의 포텐셜 에너지 mgr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a의 제곱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n의 크기가 3mgr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구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mva 제곱이 6mgr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따라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가 3mgr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g 4r이기 때문에 h는 4r로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같은 경우는 급하게 푸시면 안 되고 아주 기본적인 원운동과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잘 정리하셨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흐름을 쭉 타면서 차분히 보시면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었을 거예요. 자, 여기가 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보시면 얘는 이제 사실은 쉽게 좀 건드리셨어야 돼요. 중력장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낙하, 그죠? 그 중에서도 운동 시간, 루트 G분의 2H. 여기서 이제 H는 당연히 자유낙하한 그 연직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유낙하 거리에 대한 거를 물어본 거라. 자, 그럼 이제 어디를 써먹어야 되냐? H인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지면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0. 자, 그래서 요 자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인 지점까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T0로 표현을 해달라고 그랬죠. 이때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뒀다. 그러면 H인 곳에서 자유낙하를 이제 시킬 건데, 그죠? 그럼 요 위치를 찾아줘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2배가 되는 위치. 그럼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출발할 때는 이제 맥스였고 mgh였고, 운동에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0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얘가 쭉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쭉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높이에서 운동 에너지가, 즉 포텐셜 에너지 감소분이 그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의 2배가 되는 위치. 그러면 당연히 전체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3분의 2만큼을 떨어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칸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2칸 떨어지는 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아래쪽에 1칸, 운동 에너지는 감소분 2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 자리가 B가 루트 안에 3분의 2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번 역시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만 물어봤고요. 요거 역시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라는 내용. 근데 충격량이라는 게 충격받는 힘 곱하기 시간인데, 즉 좀 더 구체적으로는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거죠. 즉 면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FT 그래프 상에서 지금 FT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자료 조건으로부터 면적이 운동량 변화량이네, 요걸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총 8초까지의 총 면적이 여기가 60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삼각형과 사각형 면적들의 합이니까 계산하실 수 있을 거고,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근데 최초의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이게 마지막 운동량,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 그래서 마지막 속도 크기가 30m/s,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당연히 이제 맥로리 현상을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맥로리 진동수 어떻게 구하지? 이거 물어본 거라 메인은 들리는 음파의 진동수의 차이값, 요게 이제 맥로리 진동수에 해당이 된다. 요걸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두 음파가 들리게 되는 거냐면, A에서 이제 왼쪽이라고 할까요? 왼쪽에서 그대로 진행해 온 거. 자, 요거를 이제 F1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A의 오른쪽에서 벽에서 반사돼 가지고 B까지 들어온 거, 요거를 F2라고 요렇게 이제 둘게요. 근데 이때 B에 대해 가지고 A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즉 음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상 메인 주제는 도플러 효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플러 효과도 올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드린 자료나 아니면은 문제집 등의 제 교재에도 뭐 다양한 예의 도플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대비하셨으면은 맞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일단은 이제 F1 같은 경우는 자, 원래 진동수 대비 지금 B가 관찰자고 A가 음원이기 때문에 분모를 보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음파의 속력분의 음파의 속력, 그리고 멀어지는 효과니까 진동수가 작아지는 효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5분의 1 V0. 자, 그럼 이제 F2를 가야 되는데 F2. 자, F2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우선은 벽까지 온 거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벽에 도달하는 진동수는 이제 벽을 관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요게 원래 진동수 대비 보정. 그러면 음파의 속력분의 음파의 속력, 그 음원이 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가오는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1 V0. 자, 그 다음 벽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오죠. 자, 그럼 이때는 반사 경로를 보시면 벽이 B에 대해서 음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B가 관찰자인데 관찰자도 움직이지 않고 벽도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는 생기지 않아요. 그럼 어디만? 앞에서 표기한 노란색 경로에 의한 진동수로 그대로 B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F2에 해당하는 I는, 그죠? F0 곱하기 분모값이 여기가 5분의 4에 해당이 될 거니까 4분의 5 F0에 해당해지죠. 그럼 이제 F1 같은 경우에는 분모값이 5분의 6에 해당되니까 6분의 5 F0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맥놀이 진동수는 두 개의 차이값. 그래서 6분의 5와 4분의 5의 차이값. 그래서 12분의 5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얘는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요건 이제 기출 대표 유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나눠드린 자료뿐만 아니라 뭐 제 교재 포함해서 모든 교재에 요 문항이나 요 예제나 이런 것들은 있을 거라 이렇게 대비만 충분히 하셨었으면 쉽게 건드릴 수 있었어야 될 문제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사각형 모양의 회로가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그냥 갑시다. 그러면은 지금 직선 전류에 의해서 오른쪽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오른손 이용하시면. 그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즉 직선 전류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즉 자속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 변화, 자속 감소를 방해하기 위해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오른손 이용하시면 시계 방향으로 흘러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그렇게 깔끔하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이 아이의 방향성이 방해하는 쪽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가실 필요 없이 오른쪽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결과적으로 힘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을 이 사각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당겨지는 쪽으로,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개를 모두 골라주셔야죠. 자, 6번 문제.
자, 요거 이제 기본 회로에 대한 문항으로 뭐 저항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제 강의 중에 요런 이제 대칭 있는 요런 요 비스무리한 구조가 보인다 싶으면 요 중앙에 어떠한 장치가 있던지 간에 일단은 일바로 항상 휘트스톤 브릿지인지를 먼저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대각선의 저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현재 휘트스톤 브릿지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 가운데 라인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ER과 ER 저항의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숫자만 보시면 더하기 분의 곱하기이기 때문에, 즉 2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2니까 1, 합성 저항은 R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 교류회로에 대한 문항이죠. 요거는 이제 문제 푸는 기본 풀이 방법론이 RLC, 즉 벡터처럼 연산을 한다. 그래서 제 기본 강의나 아니면은 그 짜투리 특강으로 교류 문제 푸는 방법 올려드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강의 쪽 또는 뭐 특강 쪽 강의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셨으면은 이게 충분히 짧은 시간에 대비 가능했었을 텐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제 보시면은 교류 전원의 전압값 100V로 주어졌고요. 진동수가 F0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저항은 저항값이 45입니다. 자, 그리고 저항 양단과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 최대값 80V, 60V, R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요 벡터 연산법으로 요걸로 전압에 대한 것도 정리하고 임피던스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일단은 요 이제 전압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R에 걸리는 전압이 80V라고 했고 L에 걸리는 전압이 60V라고 했죠. 그럼 이제 C에는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요 세 개를 합성한 전압값은 전체 전압이 돼야 되니까 이게 100V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8 제곱 때리면은 64에 해당이 될 거고, 6의 제곱 때리면 36에 해당이 되죠. 이거 두 개 합성해도 100이 돼요. 그런데 축전기에 전압이 안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유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죠? 그다음 축전기의 리액턴스 값이 이게 0이 아니죠.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정의가 2πfc분의 1. 그러면 축전기의 물리량인 C가 0인 것도 아니고 주파수가 0인 것도 아니고, 주파수가 0이면 교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니까, 그죠?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래쪽으로 120V란 뜻이죠. 그래서 VL과 VC를 합성한 게 아랫방향으로 60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을 마지막으로 합성해 주시면 요게 100V 요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산이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연산이기도 하다? 임피던스 내지는 리액턴스에 대한 연산이기도 하다. 그죠? 그러면 저항값이 40ohm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코일의 리액턴스는 30ohm이 돼야 되겠고, 그죠? 그러면 얘는 딱 2배니까 축전기의 리액턴스는 60ohm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뭐였냐면, 공명 진동수 내지는 뭐 고유 주파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XL과 XC가
같아질 때의 주파수를 찾아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본 중에 기본, XL의 정의는 2파이 FL, XC의 정의는 2파이 FC분의 1. 식 너무 많이 만드실 필요 없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30이고 얘가 6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이 같아지려면 XL은 커져야 되고 XC는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진동수의 위치가 여기는 분자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부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파수가 커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XL이 증가하고 XC가 감소할 거니까. 고로 얘 아니면 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식을 너무 많이 만들 필요 없고요. 이런 유형이 나오면은 그 설령 이제 5개를 다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입하는 식으로 보시는 게 상당히 더 빨라요. 그러면 얘가 답이네요. 왜냐하면 30 루트 2배 한 것과 60 루트 2분의 1배 한 것 같은 값이네요. 얘도 30 루트 2가 등장을 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담이지만 교류 문제 뭐 당연히 또 출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고 그러니까 진짜 전공에 가깝게 정리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답을 맞추는데 시험에 적합하게끔 정리하는데 들이는 노력은 아주 조금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꼭 이게 다음 이제 응시 하시는 분들은 꼭 도움을 받아서 짧게라도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 아까우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 기체 연력학 중에서도 연력학 1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조건은 확인하셔야 되니까 1몰이었고요. 단원자였고요. 요거는 이제 늘 항상 단원자일 거야 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요 자리도 항상 주의 깊게 조건상에서 읽어주는 거. 이원자일 때는 달라지는 숫자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등압 변화를 할 거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의 연습이 되어 있었으면 연력학 1법칙에서 자, 출입하는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이렇게 1의 합으로 정의가 될 건데 단원자니까 여기가 2분의 3 NR 델타 T. 그리고 얘는 이제 원칙적으로 PV 그래프 상에서의 면적, 즉 압력을 부피에 대해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등압 변화일 때는 압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곱하기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나중 nRT 마이너스 처음 nRT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게 2분의 5 nR 델타 T가 되죠. 그래서 강의 중에서도 이렇게 설명드렸었어요. 등압 변화에서 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 결론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 이제 충실하게 소화해 주셨으면은 읽는 순간에 5번을 체킹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가보시면은 광전 효과. 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광자 에너지 마이너스 금속의 1함수다. 요것만 이제 잘 기억하고 있으면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A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X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1.5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A는 2분의 3K라고 씁시다. 자, 요게 그러면은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 3F0를 쐈기 때문에 3HF0 마이너스 A의 1함수는 문턱 진동수가 F0라고 했으니까
HF0. 자, 그리고 X에 쐈을 때는 운동에너지 1, K로 두고, 자, 그러면 3HF0 마이너스 HFX.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냥 뭐 끝났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K가 아니라 FX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아래쪽 식에다가 2분의 3 곱해가지고 연산만 해주시면 됐죠. 빼버려도 되고 같다라고 두고 정리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뭐 2HF0에 해당이 되는 게 2분의 9 HF0 마이너스 2분의 3 HFX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FX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럼 얼마죠? 3분의 5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고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 10번 볼게요. 자, 얘는 뭐 제목이 무한 포텐셜 우물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OX 판단. 자, 1번 보시면 파장을 물어봤고, 뭐 요 정도는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 편의상 가자료, 나자료라고 합시다. 나자료에 파장이 표현이 되어 있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N은 1인 상태일 때가, 보시면 알겠지만 파장이 제일 길죠. 그래서 파장의 뜻 정리했습니까? 그 정도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입자가 N은 1인 상태에 있을 때 위치에 따라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 엄밀하게는 풋사이 제곱을 봐야 되는데, 풋사이 값 자체가 큰 곳에서 풋사이 제곱도 크기 때문에 그냥 풋사이 함수를 비교해 보시면 되죠. 그럼 N은 1인 상태 보시면, 자, 그럼 당연히 풋사이 제곱값이 여기가 지금 풋사이 진폭이 최대이기 때문에 2분의 1 위치에서 풋사이 제곱이 최고이니까 발견될 확률 밀도 내지는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크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으로. 자, 그럼 3번 지문 보시면 N은 2인 상태. 그럼 이제 가운데 자료 보셔야 되겠죠. 자,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0과 2분의 L, 0과 2분의 L. 자, 2분의 L과 L. 양쪽에 결국엔 풋사이 제곱의 합, 즉 풋사이 제곱 뭐 굳이 한번 그린다라면 요 면적을 비교해 보란 얘기죠. 같죠. 완벽하게 2분의 L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에서의 면적, 즉 발견될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마무리로 4번, 5번 보시면 4번 입자 가질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그걸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띠엄 존재할 수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적이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포텐셜에 속박된 입자는 포텐셜 바닥에 정지해 있을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물론 이제 바닥 상태 에너지는 0이다 뭐 이런 표현이 없긴 하지만,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바닥 상태 에너지가 만약 0이 포텐셜 에너지가 우물 내에서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걸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0인 값은 없죠. 지금 이 원이 바닥 상태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로 양자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포텐셜 우물에 갇혀 있는 아이는 에너지, 즉 특히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수는 없다 라는, 그러니까 요거는 요즘 양자역학적 문제의 유형 해석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만 조금만 돼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0개 문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비슷하게 다음 연도에도 출제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물리는 이런 형태의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조금 감을 잡으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